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은요, 소장님.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글쎄요. 같이 하는 입장에서 소장님. 네. 뭘 매달 그 정기적으로 유튜브? 유튜브 말고요. 저희가 네. 월 초에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서울의 거래량을 살펴보는 일이 있거든요. 아, 예, 네. 예, 예. 이 거래량을 저희가 왜 살펴보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네. 어떻게 지금 심리가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보기 위해서 이 거래량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달 거래량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네. 데이터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편집 기술이 딸려서 데이터를 활용을 못했는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리치고 모바일 버전 이제 데이터고요. 지금 여기 그 제 마우스가 이렇게 가는 화면 보면 이게 줄이 딱 세로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네. 지금 마우스가 커서가 이제 가 있는 데가 9월 달입니다. 이게 서울 거래량이죠. 그렇죠. 네. 서울 거래량인데 9월 달인데 자, 위에 바로 그래프 바로 위에 보면 이제 매매 거래량 해서 225건. 225건이네요. 9월 달. 네. 그러니까 저번 8월 달은 몇 건이었냐? 536건. 9월 달이 225건. 반도 안 됩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이 8월 거래량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1000건이 안 넘고 이제 500건대가 나왔다. 정말 충격의 네, 약간 그런 수치다. 그런 얘기 했었단 그러니까 말이죠. 신기한 게 거래량이 이제 좀 늘 때가 되긴 됐거든요. 그쵸. 근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역대급 거래량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있을까 싶은데. 네, 지금 네, 이제 200 9월 달 건대요.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데이터는 약간 추산입니다. 추산. 왜냐하면 이제 국가 공식 그 통계가 아직 지금 집계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좀 지나야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야 공식 그래서 조금 숫자가 바뀌긴 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25건이면 바뀌어야 200건대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좀 무서워질 정도로 이게 200건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리치고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요즘 이제 리치고가 조금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오, 그런가요? 예. 뭐죠? 이게 뭐냐면 매매 거래량 옆에 이 매물량이 바로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매물 대비 거래량을 비율로서 이제 비교하면서 네. 얼마만큼 자, 이게 뭘 나타내느냐면 심리를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량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적극성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매물수가 얼마나 많냐 아니면 거래량이 얼마나 많냐. 근데 지금 적극성이라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좀 어느 정도 부합되는 데이터. 이게 뭐냐면 매물수 대비 거래량. 어느 정도로 거래량이 그러면은 이게 비율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의 빈도수나 이 비율이 굉장히 나타나는데 자, 일례적으로 한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0월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작년 말쯤이란 말이에요. 1년 전이네요. 예, 네. 1년 전인데 보시면 매매 거래량이 1884건이고요. 네. 매물량이 41,598건이에요. 오. 자, 그러면 지금 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으로 오면 얼마 차이가 나냐면 자, 매물량이 64,494건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늘었어요. 네. 매물은 늘었고 거래량이 225건. 그러니까 지금 비율적으로만 봐도
얼마만큼 심하게 지금 매수세의 적극성이 떨어져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떨어졌네요. 현저하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근데 문제는요. 자, 이 매물 데이터가 이때부터 지금 작년 5월부터 이제 집계가 됐어요. 네. 자, 작년 5월 같은 경우 보면 매물량이 46,670건에서 4,000, 그러니까 거의 한 10% 비중으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 매물이 나와 있는 거에 거래량이 10% 비중으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만 건에 225건이면 0.3% 정도 돼요. 10%에서 0.3%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떨어져 있어요. 얼마만큼 진짜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지를 사이트마다 좀 제공되는 그 데이터들이 약간씩 다르니까. 네. 자, 아시를 가보면 서울 매수세의 그래프거든요. 2021년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매수세를 보면 작년 8월에 23.7이었다가 네. 점점 떨어지죠. 16으로 떨어지고 17로 떨어진 다음에 11, 4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얼마냐면 0.8, 0.9예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매수세가 0.8. 그만큼 매수의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매수의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매수의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죠. 미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을 연달아 지금 네. 올렸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때부터는 좀 점진적인 상승을 하리라 예상을 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그 다음에도 금리 인상의 폭이 낮아지지 않을 거다. 맞아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내년을 기대하지 마라. 이게 아마 조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기조 이거를 들었을 때 올해는 급격하게 어쩔 수 없이 올리고 네. 내년쯤 되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침체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을 치는 분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내년 기대하지 마라.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다. 네. 이걸 잡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맞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물가를 먼저 잡겠다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의 부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고, 네. 요즘 최근 나오는 뉴스 기사들 보면 최근에 영끌했던 사람들 네. 금리 인상으로 불안에 떨어 이런 글들이 되게 그렇죠. 많고 파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더 움츠러드는 것 지금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주담대의 금리 상단폭이죠. 보통 이제 비율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4%대 중후반에서 이제 7%대까지 이렇게 벌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항상 대출 받을 때 뭘 하냐면 진짜 은행 가보면 정말 장난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최저금리 딱 해놓고 뭐 하냐면은 저축 하나 들으라고 그러고 그쵸, 그쵸. 자기네들 쓰는 월급 거 신용카드 통장, 네. 들으라고 그다음에 월급 통장 만들으라고 할 게 많아요. 이것저것 다 시켜놓고 그걸로 0.1, 0.2 맞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 다 몰아넣으면 최저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게 별로 꼭 해야 되나 이랬는데 네. 지금은 필수인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너무 이제 높으니까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런 혜택, 네. 일종의 혜택들인 거죠.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대 중후반. 이제 4% 중후반이 하단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정말. 이걸 안 하면 이제 5%, 6% 올라가고
좀 신용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7%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8%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끌했던 분들은 지금 이제 부담이 정말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매수 대기자들, 별로 남지 않은 매수 대기자들도 이제는 굳이 지금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집값은 비싸고,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가보면 급매물에 해당하는 매물은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 왔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네. 급매물 거래됐다고 해서 그 가격보다 좀 싼 거 사려고 막 이렇게 다녀보면 없어요. 네, 호가는 다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부동산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급매가 나왔으니까 이 가격이면 지금 괜찮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호가로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 이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나 매도자들을 보면 네. 보는 시각이 정말 다르다. 이게 진짜 최대치인 것 같아요. 이 매수자의 이 간극이 그렇죠. 정말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참 대단한 게 매도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부차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매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최저 수준인데 그에 이제 부합해서 호가를 좀 내려주면 거래가 아마 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매도자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내가 깎아줄 거였으면 진작에 팔았지. 그렇죠.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또 손쉽게 또 매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흥정해주기에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항상 제가 사람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은 본인 자신도 모른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 제가 팔으라고 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그때 지나서 좀 싸게 팔면 되지라고 얘기를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올라갈 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내가 싸게 팔면 팔리지라고 쉽게 얘기했던 분들이 싸게 맞아요.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가격에 팔았으면 빨리 팔렸을 거를 내가 버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합리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때가 거의 진짜 21년 9월쯤이었어요, 소장님. 네네. 그때는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있었던 시기였네요. 많았죠, 지금에서 그때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보여요. 지나고 요즘 보이는 댓글 중에도 네. 소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팔았으면 지금 네. 정말 두 발 뻗고 잤을 텐데 네네. 이런 댓글도 되게 많고 하거든요. 지나고 보면 다 알죠. 네. 그 당시에야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거래량을 지금 매달, 참 원래 이게 부동산에서는 매달 이렇게 점검하는 게 맞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역대급 거래량이 계속 경신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이쪽에 지금 몰려 있는 측면도 있고, 저도 지금 언제쯤 이 거래량이 풀릴까 이런 거에 저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생각보다 이 시간이 좀 길게 진짜 가는 너무 것 오래 같아요. 가고 있어요. 역대급입니다. 또 올해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네. 이렇게 또 이런 흐름 속으로 쭉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자들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들은 뭐 이미 이제 바닥을 쳤고, 이 손뼉이 딱 이렇게 마주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 지금 줄고 있는데, 언제쯤 거래량이 좀 터져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과 네. 저처럼 거래량이 터지면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게 맞는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시간은 이 9월 거래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저번 달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숫자를 보게 되었죠. 진짜? 200번. 네. 그리고 참 이제 지금 서울만 봤는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4,000건, 3,000건, 3,500건 가다가 9월 달에 1,623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고도 더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매물량이
11만 9천이에요. 0.2% 좀 안 되는 거죠. 0.15% 정도. 작년 10월 1년 전만 해도 10% 선이었어요. 매물량이 7만 건에 거래량이 7,800건이거든요. 10%가 넘었습니다. 10%가. 그러니까 10%가 넘었는데 지금 0.1이니까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거래 비중이 확 줄어든 거예요. 보면 소장님 이렇게 매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안 팔렸으니까 누적되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롭게 또 팔려 내놓은 사람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매물량이 점점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살 사람들이 안 사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경기도도 지금 살펴봤는데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도 역대급 거래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매물량이랑 거래량 같이 살펴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좀 눈에 보여서 좋은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더 필요한 쪽에 이렇게 집중돼서 이 데이터들이 좀 되면 좋은데 네. 그동안에는 매물 데이터들이나 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허접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말 필요한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요즘 보면은 제가 이제 리치고를 좀 많이 쓰는데 리치고가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제가 김기현 대표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 비슷한 생각이에요. 부동산에 있는 데이터는 주식 데이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AI다. 네, 그래서 AI로 이제 빈약한 데이터, 제가 그래서 해석이 많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AI로 하시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방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합방을 했을지 그러게요. 아니면 네. 이제 좀 바로 앞두고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조만간이죠. 네. 예, 커밍 조만간 순입니다. 이제 네.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9월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